시간에는 비문학에 이어서 문학의 기본 풀이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능에서 출제되는 문학은 이제 장편 소설에 또는 단편 소설이어도 그 일부분만이 제시가 되는데요. 일부분이 제시될 경우에는 어쨌든 그 내용을 우리가 소설을 전부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엽적인 내용이 제출될 경우에는 우리가 그 내용을 정확히 미리 그 뭔가 준비해서 뭐 암기한다거나 뭐 파악하고 있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매우 어렵습니다. 수능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수능은 대응이 중요합니다. 대응이 중요한 것이지 준비가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준비를 우리가 수능을 준비한다. 미리 그 무슨 내신 시험 준비하듯이 준비한다. 그렇게 된다면은 수능은 너무 방대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장편 소설이 나오는 게 우리가 시만 보더라도 윤동주의 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처음 들어보는 시가 제출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소설도 마찬가지거든요. 2022년 그 21년 수능 그 문학에는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서영은이라는 작가의 소설이 출제가 되었는데 우리가 과연 서영은이라는 작가의 그런 문학 작품을 그럼 다 준비해야 되느냐? 절대 그렇게는 준비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익혀야 되는 거는 문학을 그 제시된 부분을 정확히 읽고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거를 준비하는 생각으로 만약, 국어 공부를 하신다면은 그 어떤 그 수능의 다른 과목보다도 국어 영역은 너무나 하기 싫고, 준비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준비한다고 해도 고득점이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영역으로 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설이란 거는 갈등을 주제로 하는 글인데요. 당연한데 이 말은 당연한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설 내용이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가서 점심을 먹고 집에 와 이렇게 퇴근을 하고 운동을 하고 잠을 잤다, 이런 어떤 그냥 내용이 됐다고 한다면은 거기엔 갈등이 존재하지 않죠. 이러면 소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소설이 되려면은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회사를 갔는데 회사에서 내가 싫어하는 상사가 나에게 무언가를 시켰고 그 명령이 너무 따르기 싫었는데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너무 지금 고민된다. 나는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인가? 그래도 들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식의 어떤 갈등을 소재로 하는 것이 소설이거든요. 이러한 갈등이 그러면은 소설에는 어떻게 이제 구분이 되어서 나오는가? 크게는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표현은 알고 있어도 좋긴 합니다. 왜냐면 보기에서도 내적 갈등이라는 표현과 외적 갈등이라는 표현은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근데 이게 풀이에서 나오면 그게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내적 갈등이란 건 뭐냐면 글 내에 자신이 감정, 기분, 느낌들 간의 서로 충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는 기분이 좋았다가 점심에는 또 기분이 나빠졌다가 다시 밤에 되니까 기분이 좋아졌다. 어떤 이런 기분의 변화가 있으면은 그 기분의 충돌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외적 갈등이란 거는 자신 또 나 또는 뭐 화자가 되겠죠. 또는 아니면 그 주인공이 될 건데 그 주인공이 어떤 타인, 그 사람이 아닌 다른 타인이나 사회 또는 그 밖에 충돌이 있을 때 그거를 외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내적 갈등은 주로 1인칭 화자가 되는데요. 나가 주로 나오게 되고 주인공 시점이기 마련인데, 관찰자는 왜 안 되냐면은 관찰자는 감정이 별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소설을 보더라도 나가 주인공이 됐다가 관찰자가 됐다가 서로 막 바뀌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어떤 제시된 부분에서 이 부분은 주인공 시점이고 저 부분은 관찰자 시점이다. 이런 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만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는 3인칭 전지적 작가가 나오겠죠. 내적 갈등은. 왜냐하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어야지 그 주인공의 감정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적 갈등은 1인칭, 3인칭 모두 가능하고요.
이런 그 시점의 구분은 별로 독해 방법 상에서는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크게 도움은 안 될 거고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교과서나 아니면 교재에 나타난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이 부분이 어렵다고 하시면은 제가 따로 정리하는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혹시 댓글에 피드백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걸 보고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켓이 그 서술의 대상이 감정이냐 행위냐를 구분하면서 읽을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감정이 그대로 서술되는 경우도 많고, 행위를 통해서 감정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표현법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감정이냐 행위냐를 그걸 구분하면서 읽는 게 소설의 어떤 그 이제 기본 풀이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이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소설의 경우에도 갈등의 대상이 확인될 경우 비문학과 같이 A 대 B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상 이내에요. A 대 B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어쨌든 갈등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면은 나와 누군가의 그 밖에 누군가의 어떤 대립이 나올 거거든요. 뭐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세상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존재가 가능합니다. 어쨌든 그런 그 A 대 B의 구조가 발견이 되면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그라미와 세모 어떤 뭐 별표 이런 걸로 그 주체를 구분하면서 독해를 하면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더욱더 간편하고 쉽고 정확하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그러니까 실제 어떻게 그 적용이 되냐는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이제 2021년 제출된 어떤 문학 소설을 이제 예시로 제가 그 풀이법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인 풀이법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